제바달타가 주장한 5가지 어떤 준칙, 법칙 이거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건의 사항이었어요. 이제 제바달타가 가장 잘못한 일은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했었다는 뭐 이런 깔끔하면서 분소의 정신을 잇는 대신에 훨씬 깔끔한 복제. 이게 복제 개혁이에요. 쪼갠 옷하고 저거는 이건 누더기. 무엇이 맞다가 아니고 자기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부자 동네밖에 없어. 그러면 그냥 부자 동네에 가고 그 다음에는 좀 가난한 동네로 가고 이렇게 평등하게. 이 50명 중에서 내가 5명을 찍을게요. 이게 가능해. 그리고 또 하나의 비극이 뭐냐면 석가족이 말이야. 사리불목건연하고 제바달타가 경쟁을 해서 제바달타가 벌써 나갔잖아. 그리고 사리불목건연에게 의지를 하고 있었는데 사리불목건연이 먼저 열반에 드신 거예요. 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그다음에 진기하고 창조적인 그런 이야기가 숨어있는 부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진귀한 이야기, 그다음에 인도의 문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드릴 주제는 탁발, 먹을 거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나중에 향신료, 근데 첨가물에 관련된 부분. 사실 동아시아 같은 경우 향신료 문화가 발전하지 않았는데, 그거는 약간 추운 기후 때라서 그렇고요. 더운 기후 때로 가면 향신료가 당연히,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서양 역사에서도 보면 향신료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크죠. 그게 동아시아 항로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랑 관련해서 결국,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는 그런 문제도 다 향신료랑 연결된 거죠. 그래서 향신료에 대한 수요, 이런 이야기들 같이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인도 문화의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걸식. 걸식이라고 하는 거는 음식을 절에서 조리해 먹지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랄까 다른 사람들에게 조달하는. 그래서 인도는 이모작 삼모작이 가능하고 음식을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도하고 동아시아 문화의 가장 큰 문화적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아시아는 우리가 최근 들어서 밥 굽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에도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보릿고개가 있었고, 중국 같은 경우는 등소평 이전까지는 사실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전 중국민이 지금같이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는 최근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문화도 발전하고 무슨 경제력도 좋았다던데,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다 소수지. 소수가 주도한 문화였고 전체가 먹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에 반해서 인도는 유사이래로 굶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건 기후 때문에 그래요. 기후 때문에. 그러니까 문화가 발전했느냐가 아니고 저기는 그냥 심으면 그냥 뿌리면 나오는 쪽이고 아열대 기후가 원래 먹고 사는 거는 굉장히 풍족합니다.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이 먹을 게 풍족하잖아요. 그리고 덥잖아요. 그럼 빠릇빠릇하지 않아요. 그리고 좀 부족해야 저걸 어떻게 뺏어 먹을까 하면서 생각이 발전해요. 생각이 발전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한 거죠. 다 돌아갈 건데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요? 인도는 거지한테 이렇게 뭘 주면 돈을 주든지 먹을 걸 주든지 하면 준 사람이 고맙습니다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거지하고는 이게 상도덕이 좀 달라요. 동아시아 거지의 특징은 약간 이렇게 비굴한 표정에 이렇게 뭔가를 갈구하는 듯한 눈빛 이런 것들을 하는 데 비해서 인도 같은 경우는 아주 거지가 떳떳하고 정당합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안 줬을 때는 어떻게 할 건데? 되게 웃깁니다. 그래서 식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걔네는 대대로 그래 왔으면 손이 커요. 손이 커요.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장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거를 누군가에게 주는 문화죠. 그리고 주면서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오히려 고맙습니다를 하는 거야. 내 걸 받아줘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안 받아갔을 경우에 그걸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음식점에서 실제로 음식 같은 거 남았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걸 누가 가져가 주면 고마운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빵집이라든지 이런 데도 봐도 거기 뭐 날짜 지나면 그냥 가져가세요. 저녁에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는, 안 가져가면 자기가 종량제 봉투 사서 버려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그거보다는 주는 게 낫잖아요.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화가 완전히 다릅니다. 동아시아는 언제나 먹을 게 부족했고 먹을 거를 덜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먹을 게 지천인 상황이고 먹을 거는 그날 못 먹으면 인도 기후적인 것 때문에 습도가 높아서 그래요. 습도가 높으니까 농사도 잘 되지만 대신에 저장해 놓고 먹을 조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거는 그냥 그날 다 소비를 해야 되고 소비하지 못했을 때는 땅 파고 묻어야 되는 상황이고 잘못해서 그냥 이렇게 잘못 버려놨을 때는 그게 전염병 요인이 돼요. 그래서 땅을 파고 묻어야 되는데 그건 너무 힘든 일이죠. 날도 더운데 인도는 40도, 50도 이렇게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땅을 파고 묻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 불가능하죠. 그래서 인도에서 부처님 같은 경우가 12시 지나면 공양을 드시지 않는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래서 절에 가면 사시맞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 빠르고 그다음에 큰절 같은 경우는 11시 정도면 스님들 공양 시간이 돼요. 그리고 이제 보살님들이나 신도분들은 11시 반부터 해서 왜 그렇게 해서 12시 안에 마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시 안에 밥을 먹는 문화가 사실 인도 문화. 그래서 좀 괜찮은 분들의 문화. 그리고 낮에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건 그건 더울 때 막 뭘 차려 먹고 이거는 약간 떨어지게 봤어요. 인도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 막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먹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거는 조금 그렇죠. 그래서 문화적인 배경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걸식이라고 하는 것, 탁발이라고 하는 게 인도에서는 지금 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얻어먹는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도식으로만 얘기하면 그래요. 그거는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를 바꾸는 거예요. 서로 잉여되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는 수행을 해서 정신적 가치를 축적을 하는 거고 이 사람은 지금 물질적 가치를 갖고 있는 거야. 재가인들은 물질적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등가 교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물질적 가치를 제공해주면 이 사람은 정신적 가치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줌으로써 공덕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음식을 받게 되면 받은 뒤에는 꼭 법문을 설해 주든지 법문을 잘 안 되면 축원을 해 주든지. 그래서 탁발 문화도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부처님이 만든 문화가 아니고 인도 수행 문화 전통에서 원래부터 있던 거라고 하는 걸 첫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불교는 약간 달라요. 불교는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탁발 문화인데 탁발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그냥 아무 데서나 시작해도 돼. 집이 있으면 마을이 있어. 그럼 그 마을에 들어가서 어디서 시작해도 돼. 내가 시작점은 내가 정할 수 있어. 그 대신에 건너뛰면 안 돼.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루, 인도에서는 바루가 하나거든요. 하나. 동아시아 바루는 중국 같은 경우도 바루가 하나입니다. 우리는 바루가 5개입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유론에서 뭐 4개다라고 말해서 4개로 바뀌었지만 원래 우리 전통 바로 5개입니다. 당신이 5개인지 어떻게 아느냐? 유물에 나오잖아. 옛날에 발굴해 보면 고려시대 절터 이런 데서 바루가 나와요. 특히 이제 도자기 바루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도자기나 안 그러면 금속으로 된 바루들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5개예요. 그리고 삼국유사에 보면 이거 내가 발견했다고. 삼국유사의 만파식적조에 보면 5개 바루 이야기가 나와요. 그걸 왜 내가 발견했다라고 얘기하냐면 삼국유사가 번역본이 한 20종류 정도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게 바루인지를 몰라요. 5개의 그릇으로 금으로 된 그릇, 은으로 된 그릇을 경주 백률사라고 들어보셨어요? 경주에 금강산이 있어요. 그 금강산에 백률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가 이차돈이 순교할 때 머리가 떨어진 자리예요. 그래서 거기가 이차돈에 어떻게 보면 추모사찰이거든요. 추모사찰. 원래 이름은 자추사입니다. 자추사가 나중에 백률사로 바뀌는 건데 그 절에 그 관세음 보살님이 굉장히 영험해요. 그래서 국선을 구해주거든요. 국선이 잡혔어요. 화랑의 오야붕인데 국선이 이제 다른 이민족에게 잡혀버렸어요. 이렇게 까불락거리다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관세음보살님이 영음으로 해서 싹 이렇게 건져오는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 뭐 그렇다 치고 그런 이야기 많이 하면 복잡하니까 그렇다 치고 그때 이제 정부에서 상을 내리는데 금그릇 5, 그다음에 은그릇 5으로 해서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부처님 앞에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반찬이 올라가요. 바루에 해서 반찬이 올라가요. 조선시대 때 반찬이 사라진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맨날 맨밥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올라갑니다. 원래는 바루에다 해서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면 그 금그릇, 은그릇 5개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저건 바루야. 그래서 그런데 보면 5개, 바루가 5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게 바루가 많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왜 인도는 바루가 하나인데 우리는 이렇게 바루가 많을까? 개수가 많을까? 우리는 국물 음식이 많아서 그래요. 국물 음식, 뜨거운 음식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같이 넣으면 이제 개밥같이 되는 거지. 그냥 국밥이에요. 국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같이 넣으면. 그러니까 따로따로 넣을 필요성이 생겼고, 그 다음에 뜨거운 음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뜨거운 음식, 그죠? 우리 뜨거운 음식 많이 먹지 않아요? 그냥 뜨거운 것만 먹는 게 아니고 또 열을 잡아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 식문화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이제 뚝배기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막 끓고 있는 걸 갖고 와가지고 막 식을 세라 막 이래갖고 막 먹고 있잖아요.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아니 그걸 굳이 그렇게 먹을 필요가 있나 싶은. 그러니까 우리는 익숙하니까 느끼지 못하는 게 그게 뭐가 똑같은 거냐면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그런 거랑 굉장히 비슷한 스타일의 일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2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기후적으로 추워서 열 보충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열을 보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열을 보충하려고 하는 거. 그 한 가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식재료가 부족하니까 물을 넣어서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 콩나물국 같은 거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한 주먹이면 한 집안이 먹는다니까. 대부분 물입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콩나물도 물이에요. 콩나물의 거의 대부분이 수분이라니까.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물을 넣어서 이렇게 해서 한 솥을 만드니까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이라고 하는 걸 한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뜨거운 것들을 그릇에 담아야 되는데 봐봐. 뜨거운 걸 좋아하는 입장에서 그다음에 뜨겁고 물이 있는 게 많아. 그러면 그걸 어디다 담겠어요? 금속에다 담을까요? 쇠 아니면 동 이런 데 담으면 이게 빨리 식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오래 먹으려고 하면 도자기를 쓰거나 안 그러면 나무를 쓰거나. 그래서 이런 뜨거운 문제 때문에 뭐가 있냐? 나무를 쓰는 거죠. 왜? 특히 뭐 유기를 쓸 수도 있어요. 사실은 유기를 쓸 수 있어. 하지만 유기라고 하는 건 단가가 일단 비싸고 또 뭐가 있냐? 스님들 같은 경우는 절에서는 바루고양 할 때 밥을 제외한 나머지를 들고 먹게 돼 있어요. 들고 먹는 과정에서 국 같은 거를 놋그릇에다가 들고 먹어봐. 이게 딱 들어도 시원찮지. 이게 쉽지 않겠다. 딱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열 전도가 떨어지는 재료를 쓸 수밖에 없죠. 그게 나무죠. 나무죠. 그래서 목기를 주로 쓰게 되는 거고 이건 이제 가연성 소재지요. 불에 타는 거. 불에 타는 거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인도는 불에 타는 걸 쓰면 안 돼요. 바루고양을 할 때 바로 하나를 들고 하는 거예요. 들고 어디서부터 시작해도 되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원하는데 그날 감이요. 이쪽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거 랜덤이야 진짜. 그 집에서 어떤 음식을 하는지 몰라. 근데 사실 좀 지나면 알 것 같기도 해. 집집마다 뭘 좋아한다라는 게 이렇게 좀 있거든.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는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거야. 이게 조금 굴리면 될 것 같기도 해. 근데 일단 모른다고 치고 우리는 순수한 사람들이니까 모른다고 치고 순서대로 도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의 음식들이 이제 이 집에서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에게서 이건 좀 불필요하고 남는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줘. 남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줘. 그리고 2종류가 있어요. 2종류가 돌아요.
수행자는 밥하고 있을 때 돌아. 밥하고 있을 때 돌아. 그다음에 거지는 이 사람들이 밥을 먹고 난 뒤에 돌아. 예, 달라요. 그래서 거지는 남은 음식을 받는 사람이고 수행자는 밥을 하는 과정에서 음식을 하는 조리 과정에서 자신이 수행자를 위해서 공양한다라고 생각하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이걸 음식을 받기 전에는 말을 해서는 안 돼. 예, 말을 하면 거기에 차별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예요. 음식을 준비했는데 A, B, C 세 가지 음식을 준비했어 내가. 이게 A급, B급, C급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음식이 내가 봐도 좀 남어. 게다가 워낙 이 사람들은 먹을 게 풍부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좀 넉넉하게 했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수행자들에게 좀 공양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뭘 주려고 하는 거냐면 특별하지 않으면 C를 주려고 하는 거죠. 좀 떨어지는 거, 싼 거. 그런데 스님이 탁발하러 왔다가 막 법문을 설하는데 너무 잘하면 바꿔온다는 거죠. 음식을 바꿔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은 내가 원래 C를 주려고 하는데 이 스님 너무 마음에 들어. 그다음에 법문도 너무 잘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인생을 해.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법문이면 그냥 갖고 온 거 주면 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귀에 싹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한테는 내가 차라리 A라고 하는 음식을 좀 적게 먹더라도 A를 드려야겠다.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음식에 차별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탁발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 해먹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싶어가 아니고 주어지는 음식을 나는 그냥 먹을 거야라고 하는 음식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는 거예요. 불교에서 가장 핵심이 집착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말을 뻐꾸기 날리는 게 버릇이 되면 나중에는 좋은 음식만 계속 먹게 된다는 거죠. 기술이 늘어나는 거죠. 이런 것도 기술이에요. 그래서 미리 말할 수는 없게 돼 있어요. 규정상. 그래서 그걸 받고 그다음에 한두 집 음식이 예를 들어서 그냥 받고 이 사람이 먼저 주고 난 뒤에 법문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법문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어도 더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끝이에요. 더 플러스 알파는 안 돼. 플러스 알파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있겠지. 내가 C를 딱 줬는데 이 양반이 너무 법문을 잘해. 그러면 A 줄 걸. 이런 거는 가능하지. 하지만 이미 바꿀 수는 없어. 그게 집착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거든. 음식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받고 그다음에 여기서 10,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10을 채워야 되는데 한 3%가 30%가 찼어. 그러면 한 3집을 돌 수도 있고 4집을 돌 수도 있고 5집을 돌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내가 10 정도를 생각했는데 이 바루에 내가 한 이 정도 차면 그만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한 4집을 도니까 이만큼이 찼어.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럼 오늘은 그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4집을 돌았더니 한 이 정도 됐네? 그러면 한 집만 더 해볼까? 그랬더니 한 집 했더니 이 사람이 이만큼을 줬네?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지. 난리 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될까? 먹어야 될까? 어디다 나눠줘? 원래는 다 퍼졌으면 그 다음에 더 넣고 있으면 야 그만 넣어. 이렇게 복화수를 해야 되는데 야 그만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룰이. 말을 못하게 돼 있다. 그만 넣어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그 룰이 저게 왜 저런 거는 그만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걸 어느 때 조항을 쓸 수 있냐면 내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내가 양이 안 찼는데 맛없는 거 내가 싫은 걸 고소주네 자꾸 그러면 고마해 이것도 가능한 거야. 그런 식으로 편법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말을 못하게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음식에 대한 집착이 되잖아. 집착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냥 이것 갖고 와야 돼요. 이대로 갖고 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바루거행한 뒤에 적게 가지고 온 분도 있겠죠. 다 돌았는데 그래도 안 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잔식처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잔식은 뭐냐면 나는 배불리 다 먹었으니까 혹시 필요한 분 있으면 더 드세요. 이렇게 처리를 잔식 선언을 해요. 그러면 나는 원래는 이만큼을 받고 싶었는데 실제로 이만큼 받아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걸 갖다가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남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으면 땅 파고 묻습니다. 억지로 다 먹지 않습니다. 억지로 다 먹지 않습니다.
인도는 음식을 숭배하는 문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못 먹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버린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는 굶고 있는데 그건 죄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인도는 유사이래로 계속 음식이 남았었기 때문에 버리는 것에 대해서 관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여러분 자녀분들하고도 생각이 또 틀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좀 없이 살던 세대잖아요. 지금 사람 됐지, 사람 꼴 됐지. 어렸을 때 꽃제비 수준으로 살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는 버릇이 뭐냐면 음식 같은 걸 사놓고 날짜가 지나도 안 버리고 그냥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 라면이라든지 뭐라든지 대충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있으니까 뭐 이러면서 냉장고에 있어도 가요. 그런데도 그냥 그렇게 해서 먹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 자녀분들 보세요. 그러면 날짜 지나면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어떤 때는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야, 저거 괜찮아. 그러면 엄마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문화 충돌이 있어요. 지금 현재. 왜? 걔네는 이미 먹을 게 풀린 상태에서 생활을 했었고, 여러분들은 진짜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사르비 하나 뽑아 먹고 있었을 그 시절에 도대체 저런 라면을 버린다. 라면 자체가 진짜 귀한 음식이었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게 특식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저걸 어떻게 뜯지도 않고 버리냐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먹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네 아버지 드리면 된다. 또 있고. 아니 현실에 지금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있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관건은 뭐냐면, 풍족해진 세상에서는, 풍족한 상황에서 산 여러분 자녀분들은 음식에 대해서 꼭 저거를 다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는 계속 먹을 게 풍족했었기 때문에 지금 버린다라고 하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절에서 음식을 탁발해 놓고 그걸 버린다고요? 안 그래요. 동남아나 이런 데 그 탁발하는 데 가보세요. 뭐 미얀마나 뭐 이런 데 가보세요. 그러면 음식을 바로에다가 당신들이 받아놓고도 많으면 그냥 버리고 가죠. 놓고 가죠. 그럼 뭐 거린이라든지 좀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서 또 줄여서 또 먹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지금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렇게 버리는 게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문화 배경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잠깐 해드린 것 같은데 승단에서 예전에 음식을 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놀라는 사람, 그게 말이 돼요? 지금 뭐 고춧가루 하나까지 다 씻어 먹으라고 하는 지금 그렇게 바루고양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라고 하는데 인도는 실제로 그렇게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거 전문가입니다. 제가 율장 전공. 그래서 실제로 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이유가 뭐냐면 배불리 먹고 숨 넘어가서 이렇게 가스명수 먹고 있는 사람들 보면 내가 좀 깝깝합니다. 굳이 저렇게 먹고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 실수, 내가 음식을 많이 장만해서 버리게 됐으면 그걸 인정을 해. 그냥 인정을 하고 다음부터 그걸 조심해서 줄여나가면 되는 거예요. 줄여나가면 되지. 그걸 억지로 먹고 그래도 내가 다 먹고 치워야지 이러면서 살쪄가지고 저녁에는 또 독수리 영재같이 이렇게 뒤집어 쓰고 앞뒤로 박수를 치고 다녀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지. 그냥 조금 먹어.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음식물 버리는 게 오히려 남아요. 왜냐하면 억지로 먹고 성인병 걸려가지고 살 빼야 되고 의료보험 지출하는 것보다 국가적으로도 그게 훨씬 나아요. 훨씬.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줄이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못 맞췄으면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해. 나는 이건 실수했어.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조심해서 줄여야겠어. 라고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는 과도기예요. 아직. 과도기고, 중국 같은 데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중국은 막 한번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음식이 엄청 많이 남죠. 그걸 다 버리고 있죠. 우리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손님 오시는데 음식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건 말 같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근데 일본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이것들이 감질나고 좀 먹을만 하면 없네. 이게 도대체 뭔 이런 행태를 한대? 그래서 예전에 80년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굉장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김이에요. 김. 김은 아마 전 세계 김 중에서 우리나라 김이 제일 맛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본 김은 그게 좀 종이 같고 약간 달고,
그다음에 중국은 김 기술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면 제일 많이 사가는 것 중에 품목 중에 하나가 김이거든요. 그런데 80년대까지 하더라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많이 이렇게 따라왔지만 그때는 사실 굉장히 차이가 났었죠.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차이가 났었던 시절이잖아요. 그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관광을 많이 왔었는데 그때 싸니까 왔겠지. 가깝고 싸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놀라는 게 뭐냐면 반찬을 계속 준다는 거 하고 또 뭐가 있냐면 김을 먹는데 우리는 그때 사절로 먹던 문화가 있어요. 김을 이만한 거를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이거를 이렇게 한 번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 가보면 이렇게 먹거든. 그것도 몇 장 안 들어가지고 비닐에 쓰여가지고 이렇게 사갖고 아이고 이거 눈 나쁘면 한 번에 찝어요. 몇 장 붙어 있는데 잘 알지도 못하고 아이고 이러고. 그래서 중국은 예전에 우리하고 지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으로 우리도 점점 일본 비슷하게 갈 거예요. 왜? 이건 낭비고 그 다음에 버리면 다 돈이잖아요. 그게. 그리고 너무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버리는 과정에서 그것이 문화를 바꾸는 거지 먹어버리면 문화 자체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버리는 게 경제적으로나 안 그러면 건강으로나 현재는 더 좋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문화를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자, 탁발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밥을 얻어서 먹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밥을 얻은 뒤에 그 자리에서 먹는 집단도 있었어요. 여기서 밥이 다 찼어. 그러면 그냥 거기 앉아서 먹는 거예요. 안 그러면 좀 한적한 데 가서 그냥 먹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달라요. 불교는. 그러니까 수행 문화가 비슷한데 좀씩 다른 거예요. 기본 탁발은 인도 수행 문화 전체에 해당하는 거고 불교는 거기서 받아서 그 자리에서 먹으면 좀 없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무슨 걸뱅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지고 와서 절에 와서 먹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탁발을 더 빨리 떠나야 돼. 왜? 돌아와야 되거든. 그래서 절은 도시로부터 멀리 있지 않아요. 절대. 12시 안에는 무조건 먹어야 돼. 그 뒤로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얘기 또 나올 거야. 이 12시 지난 뒤에 먹어도 되느냐 문제가 나중에 1차 결집과 관련해서 2차 결집과 관련해서 중요한 논제로 나와요. 왜? 시계가 있으면 자 12시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먹고 있었어. 근데 12시인데? 이러면 에이 55분이구만. 해시계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니까? 전자시계에서는 불가능해요. 해시계라고 생각해봐. 10분도 조작할 수 있고 20분도 조작할 수 있어. 아니 그게 보기 나름이거든 이게. 그 정도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먹고 있는데 야 시간 됐으니까 그만 드세요. 이러면 뭐 시간 아직 안 됐구만. 아니 이런 논쟁이 붙는다니까. 실제로 있는 얘기예요. 있는 얘기. 2차 결집 때 아주 중요한 논점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또 해드릴 거예요.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그래서 더 먼저 출발해야 되고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서 그냥 막바로 먹는 게 아니고 부처님 보면 탁발 끝나고 돌아오시면 금강경에도 나오잖아요. 손발 씻고가 끝이 아니고 이 바루 자체를 불에다가 소추로 해서 이게 곧 솥입니다. 바루가 그냥 솥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다 불을 지펴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사찰이 있으면 사찰 안에 이렇게 간이 부엌이 있어요. 간이 부엌이. 이거를 정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깨끗한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왜 깨끗한 땅이라고 그랬을까? 부엌 계열이 아무래도 좀 더 지저분하겠죠.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 라고 하는 의미에서 역설적으로 저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정지라는 표현이 간이 부엌이라는 뜻이고 저기 경상도에서는 아직도 정직간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부엌을 정직간, 무슨 간이라고 하는 거는 공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데피게 돼 있어요. 이 소체 넣고. 그러니까 바루째 그냥 바루가 소치되는 거예요. 여기로 넘어가면.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릇에 데피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연성 소재를 쓸 수가 없어요. 불에 타는 건 쓸 수가 없어. 불에 타는 걸 써버리면 목바로 쓰면 밥채 이게 무슨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저렇게 불을 다시 지피도록 되어 있냐면 여러 집 음식이 섞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식중독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터질지 몰라. 뭐가 터질지 몰라. 그러니까 한 번 불을 데펴가지고 식중독균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약간 뭐가 썩은 걸 주진 않았겠지. 근데 자기도 모르게 뭐 조리하다 보면 약간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상한 것들도 불을 한번 지피면 위험 요소는 사라지잖아. 그래서 한번 지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바루를 인도에서는 뭘로 쓰게 돼 있냐면 질그릇. 도자기 아니고요. 질그릇. 유약 처리 안 한 거. 유약 처리 안 한 거. 그다음에 쇠. 우리도 철밥그릇이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뭐 공무원 철밥그릇. 뭐 이렇게 안 잘리는 걸 철밥그릇이라고 하는데 진짜 철밥그릇이 있어요. 인도에. 철밥그릇이 있어. 그래서 그 자체로다가 이렇게 쓸 수 있게 돼 있고 그다음에 질그릇은 초벌구이만 한 겁니다. 초벌이나 안 그러면 재벌구이만. 이게 도자기 혹시 구워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안 구워보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도자기 몇 명이나 구워봤겠어 이 세상에. 제가 도자기 굽는데 또 이렇게 해서 오래 본 바에 의하면 제가 행자생활할 때 또 이렇게 본 바에 의하면 저게 유약을 안 바르면요 재벌구이를 해도 이걸 튕기면 깨져요. 튕기면 깨져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게. 그리고 밥그릇이 탁발을 했다가 깨져버리잖아요. 그냥 굽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는 왜 유약 처리를 안 하냐면 신분제 때문에 그래요. 유약 처리를 해서 자꾸 재사용하게 되면 하위 신분이 낮은 사람이 쓰던 거를 신분이 높은 사람이 써서 그게 오염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는 유약 문화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도자기가 옛날부터 있었어도 인도는 유약 문화가 발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분 문제 때문에 얘네는 유약 문화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약한 질그릇이에요. 약한 그릇. 약한 질그릇. 그래서 이거는 관리가 굉장히 위험해요. 관리가 굉장히. 그리고 쇠그릇이 좋죠. 왜? 쇠는 그 당시에 돈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거의 뭐 요즘 그냥 가격 대비로 치면 거의 금급입니다. 금급입니다. 저 당시 철기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다가 이 질그릇하고 쇠바루에다가 맨 처음에 바루를 만들면 그 다음에 불을 지펴가지고 바루를 뒤집어서 끓음을 입히게 돼 있어요 안에다. 왜? 그래야 설거지가 잘 되거든. 설거지가 잘 되거든. 아니 이 자체로 지금 저걸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지금 음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자체로 불을 지핀다고 생각을 하면 설거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코팅이지. 테팔. 코팅을 하는 거예요. 끓음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릇을 쓰는 거고 스님들이 쇠바루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거는 약간 무겁긴 하지만 깨질 염려가 없고 뽀대가 나고 난 명품이야. 나 쇠바루 들고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그런 거지. 여러분들로 말하면 그 당시에 최고 명품백 한 2천만 원짜리 이런 걸 하나 딱 들고 다니는 거지. 뭐 몇백만 원짜리 이런 거 말고 한 2천만 원짜리 이거 딱씩 들고 이런 사람은 이런 쇠바루 드는 사람은 저 탁발도 어디 후진대로는 못해. 후미진대로 가면 위험해요. 위험해. 이게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잘 사람들 많은 데로 길로 다녀야 돼. 참 이게 재밌지. 쇠바루를 얼마나 좋아했냐면 그 당시 스님들이 얼마나 좋아했냐면 이 바루가 저 쇠는 땅에 떨어지거나 충격을 받으면 무쇠는 깨집니다. 스텐이나 이런 건 절대 안 깨지는데 무쇠는 깨집니다. 그래서 무쇠가 터지면 저거를 예전에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뭐 냄비나 이런 거 꼬매서 우리가 양은 뭐 때워요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런 거 있었잖아요. 진짜 옛날에 진짜 못 살았던 거야 이 나라. 바가지도 꼬맸었어요. 아니 플라스틱 바가지 말고 진짜 그 나무 그 진짜 박바가지도 꼬매서 썼었던 게 있다니까요. 이렇게
TV에서 봤어요. 꼬매고 있는 게 보이는데? 그것도 잘 안 꼬매지니까 이렇게 송곳 같은 걸로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리고 냄비나 이런 거 빵꾸 나면 그걸 이렇게 망치로 때려가지고 두드리고 꼬매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쪽이 터지면 그냥 꼬매면 되는데 밑에가 터져가지고 새면 그걸 떼웠잖아요. 이렇게 타이어 펑크난 거 떼우듯이. 몰라요? 설마 모르지는 않을 건데? 절대 모르면 안 돼요. 모르면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러고 있었죠. 그래서 저게 깨져요. 터지면 5번 깨져가지고 이렇게 5번 꼬매는 것까지는 끝까지 들고 쓴대. 끝까지 쓴대. 그러니까 너덜너덜해도 쓰는 거야. 왜? 명품이잖아.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방이 좀 닳았어. 그러면 바로 버리는 가방이 있고 좀 비싸게 산 거는 닳아도 계속 놔둔다. 이건 함부로 못 버려. 똑같이 다른 강도라도 대하는 게 좀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철바루라고 하는 얘기가 실제로 나와요. 그리고 저 기록이 중요한 건 뭐냐면 국물 의식이 없다. 국물 음식이 없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꼬매서 바가지 꼬매듯이 꼬매서 쓴다는 거는 국물 음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물 음식이 없고 그다음에 얘네는 뜨거운 음식을 잘 안 먹어요. 더우니까. 우리같이 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식은 음식을 먹으니까 손으로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거고. 문화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화가 그렇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국물 음식이라고 하는 건 얘네가 국물 음식이 있으면 바로 꽁양에 국물 음식이 진짜 난리 난다. 내가 그 사람 먹이고 싶으면 한마디로 얘기해. 내가 신도야. 근데 먹이고 싶어. 저 선생님 나 마음에 진짜 안 들어. 그러면 진짜 아홉국 같은 거 찰랑찰랑하게 좀 이러면서 가야 된다. 이러면서 아이씨 막 이러면서 그리고 밥하고 같이 주면 또 저게 어떻게 돼요? 완전히 국밥 절에까지 가는 사이에 다 불어가지고 국물도 없어지고 이게 무슨 개밥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루가 하나라는 의미가 뭐냐면 국물 음식이 없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한 번 데친 음식이 먹기가 좀 아무튼 향이 사라집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우리나라는 음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불을 재가열해서 먹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다가 성공한 게 어떻게 보면 김치찌개 같은 거지. 그거는 재가열했을 때 어떻게 보면 맛이 더 나거든요.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재가열했을 때. 그리고 곰탕 같은 거. 멀쩡한 뼈가 들어갔는데 나중에 도너츠가 돼서 나오는. 그거 되게 재밌지 않아? 난 예전에 어떻게 보면 던킨 도너츠의 원조가 우리나라야. 그렇게 가지고 뼈가 이렇게 누르면 깨진다. 소뼈가 깨져. 그래갖고 어른들 이렇게 보면 다 익은 날을 이렇게 잘된 날을 볼 때 이렇게 깨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됐어. 잘 우려놨어. 이렇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저렇게 뼈까지 우려 먹었을까? 전 세계에서 뼈를 우려 먹는 문화는 거의 없어요. 진짜 뼈까지 먹었을 정도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국물 음식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는 거고 얘네는 국물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전에 밥할 때도 그런 얘기 잠깐 해드린 것 같은데 인도 밥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뜸을 들일 때 물을 따라내요. 그래서 날아가는 밥을 만들어요. 우리는 그걸 덮어서 강력하게 덮어서 그러니까 그 가마솥밥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쿠쿠 이런 게 가마솥 맛 뭐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 그렇게 해서 막 걔네는 쿠쿠 전에 압력밥솥이 유행했었잖아. 그게 내나 같은 원리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가마솥처럼 두꺼운 걸로 이렇게 눌러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뭘 만드는 거냐면 수분이 쌀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게.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그런 데 뚜껑 열어보면 엄마한테 혼나고 이런 그런 기억 있지 않아요? 그게
양도 늘리려고 하는 거고 물타기 하는 거예요. 양도 늘리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식자재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식재료가 부족하다는 거. 그 다음에 열을 더 많이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뜨거운 밥을 우리가 이렇게 먹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밥이 뭐 고슬고슬한 밥맛 뭐 이러면서 뭐 밥만 먹어도 맛있어요. 살찌는 거예요. 밥만 먹어도 맛있는 건 살찌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저렇게 한번 바루에 넣고 데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향이 날아가요. 모든 음식은 데치면 향이 날아가요. 이제 계속 삶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게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야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 재료의 향은 한 번 더 데치면 바로 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넣고 오래 삶는 거는 사실은 조금 이게 못 사는 식재료가 부족한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게 재활용해서 먹으려고 하는 쪽 문화고 좀 고급화될수록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식당에도 고급 식당에 가봐요. 그러면 첨가된 게 없이 식재료 본연의 맛을 내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다라는 게 그래서 저도 그런데 가끔 가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게 주방장 나도 해도 되겠는데 막 조미를 많이 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약간 데쳐서 준 것 같은 굉장히 무성의한 느낌? 그래서 맨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더니 네가 입맛이 싸서 그렇대. 그렇게 말이 돌아오더라고. 그게 싼 맛이래. 그래서 최대한의 조리를 생략하고 그 본연의 맛을 잘 이끌어서 신선한 맛을 주게 그 부분은 저렇게 데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저 데쳤을 때 맛이 없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향신료 문제가 나와요. 첨가제입니다. 식품 첨가제. 식품을 첨가하기 때문에 먹지 말아라고 하는 조항이 가능해요. 원래 음식 속에 들어가 있으면 먹지 말아라는 조항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향신료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오신채라고 하는 거예요. 뭐 파, 마늘, 부추, 그 다음에 달래, 그 다음에 행건가, 뭐 이래가지고 5개 있는 거고 달래까지가 우리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다릅니다, 사실. 사실 다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들 그리고 불교 안에 탁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이야기들이 있어요. 굉장히 진기합니다.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어요. 먹지 말아야 될 코끼리 음식, 말 음식, 사자고기, 킹코브라 고기, 사랑고기, 개고기 뭐 이런 얘기들. 이거 C급 하는 내용입니다. 사랑고기를 금지식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C급 하는 얘기예요. 왜? 누군가는 먹었다는 얘기거든. 누군가는 먹었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당연히 먹어야 될 음식으로 율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밥, 죽, 말린 밥, 고기, 생선. 이런 게 다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는 이건 승려들이 먹어야 되는 음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냥 신도들이 그렇게 먹고 있었기 때문에 탁발하는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없으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금지식으로 정해지고 그다음에 향신료가 이제 향신료도 금지식으로 나중에 정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신채를 먹지 마라,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이야기들, 이런 관련된 이 식문화와 관련된 진기한 이야기들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서 이런 얘기 진짜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상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에서는 전부 다 탁발해서 부처님 당시에 다 탁발해서 드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절에서 밥을 해먹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채식하면 더 영리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아니에요. 그건 머리가 비어질 거예요. 감염주술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녹용. 왕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귀해진다. 약성으로 먹은 거 아닙니다. 그 전에 부처님 당시에는 유목문화예요. 그래서 고기 먹는 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를 못 느끼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 내 다리 내놔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다리 잘라서 과 먹었다는 거 아니오. 그러니까 이렇게 오면서 내 다리 내놔라.